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노자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노자와는 달리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들은 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들이 삶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걸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일해. 그런데 아직도 허전한 느낌이 들어. 이들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노자가 조용히 다가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너희는 마치 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잊은 것 같다. 강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바닥의 경사와 주변의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 흘러간단다. 마을 사람들은 노자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노자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다는 것이란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우면 행복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여전히 질문이 가득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야기해달라고 노자에게 요청했습니다. 노자는 이례적으로 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단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매번 작물의 수확이 저조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현자인 낙타란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 낙타란은 농부에게 무의자연의 철학을 설명하며 씨앗을 심으라고 했단다. 농부는 처음에는 낙타란의 말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마침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정성껏 하되 결과를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그는 대지와 날씨의 자연스러운 주기에 맞춰 작물을 키웠고 제때 맞춰 수확했기 때문이지. 그의 삶은 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워졌단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의 삶이 복잡하고 종종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결국에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각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만족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고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노자는 다시 혼자 산책을 하면서 그들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은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고학과 풍류를 두루하는 묘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왕이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퇴계라는 존경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퇴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기 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와 기의 차에 관한 썰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계는 마을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정자에 다다르자 퇴계는 이미 여러 종류의 찻잎과 찻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석한 이들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기가 섞인 차를 맛보며 그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퇴계는 먼저 작은 청자로부터 빛깔이 투명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이를 상징합니다. 투명하고 순수한 이 차는 변하지 않는 원리와 같아 세상의 모든 것에 스며들어 그것이 바로 서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짙은 녹색의 찬물을 다른 잔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 차는 길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그 색이 진하고 흙과 풀의 향이 느껴집니다. 이는 물질적인 힘이자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화와 유동을 일으키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동력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퇴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잔의 차를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퇴계는 잠시 멈춰 그들의 차의 맛과 향을 느끼도록 기다려준 후 두 종류의 차를 같은 잔에 섞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는 차를 마셔볼 차례입니다. 따뜻한 증기가 피어오르며 방금 전까지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차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삶도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답니다. 퇴계는 이어질 설명을 위해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차에서는 차본연의 맛뿐만 아니라 물 속에서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맛이 납니다. 이와 기가 따로일 때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함께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형성하지요. 그러면서 퇴계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지요. 변하지 않는 원리를 지키되 변화의 물결에 주저함 없이 몸을 맡기며 새로운 가능성을 같이 탐색하는 것이지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모금 또 한 모금 차를 마시면서 퇴계의 깊은 지혜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퇴계의 차를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고 이와 기의 상호작용에 대해 배우고 배우는 것을 즐기며 서로 나누었습니다.
퇴계가 남긴 이와 기의 차 이야기는 단순한 차 예법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서로 다름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얻어지는 조화의 힘을 배워갔습니다. 퇴계의 지혜는 그렇게 마을의 모든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에 고려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이기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지혜롭고도 유쾌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기 할아버지는 항상 한 가지 고유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는 흔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사람들에게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곤 했죠.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기 원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서 여러 주민들을 초대하여 다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기라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보게.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자 원칙이요, 기는 실질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지.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서로 어울려 노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을 예로 들어보겠네. 아냐, 이라는 개가 마을 외곽의 이상적인 울타리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고 기라는 개가 그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마을은 껍데기뿐인 이상에 갇혀 생동감을 잃을 게야. 반대로 기가 너무 자유로워져 울타리를 넘어 마을 밖으로 나가면 어찌 되겠나? 그땐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기 원론에서 중요한 건 조화. 네, 이와 기가 마치 두 마리의 개처럼 서로를 보완해주고 함께 놀며 어우러질 때 마을은 비로소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게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세. 이상만을 좇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둘을 조화롭게 해보세. 이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기라는 두 마리의 개를 마음속에 품고 무엇이든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들의 노력 덕분에 고려마을은 더욱더 행복하고 화목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곡이이의 이기 이원론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을 사람들처럼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꿈꿔보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과 수학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의 할머니라고 부르며 종종 그녀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들을 환영했고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곤 했죠.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고민에 빠져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인류의 숙제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마누엘 칸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경험 이전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직선은 가장 짧은 거리이다 라는 것을 굳이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진리는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경험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진리가 삶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은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믿음이 진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나 정의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강하게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선언적 진리가 될 수 있답니다.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알고 느끼는 것들이죠.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 옳다고 느낄 때나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강한 목소리로 말이죠. 젊은이들은 비로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말한 선언적 진리가 자신들 내면의 목소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내면을 믿으세요. 그 안에 여러분만의 진리가 숨어 있답니다. 이후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내면이 목소리를 믿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철학적 개념은 그들의 삶의 지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칸트의 이론은 작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그들은 그 방향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